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롬들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나? 네, 오후 10시 52분입니다. 제 영상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대한항공 우리 Excellent Flight 대한항공 국적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대한항공 IR 사이트에 가시면 있고요. 네. 2022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여객 운임 늘었어요. 그리고 화물 운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대한항공이 화물 노선을 늘리면서 그걸 우리는 이제 기존의 화물선도 있었고 벨리카고라고 해서 여객기를 이제 화물칸으로 사용했던 그런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대한항공의 실적이 오히려 좋아서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도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객 노선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부채도 볼게요. 부채 생각해보면 지금 자 유상증자 차입금 지속 상환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 자, 부채 비율 2019년 말 814%에서 2022년 말 204%까지 부채를 많이 갚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린 회사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중요합니다. 여객사업 볼게요. 네. 자, 주요 국가의 완전한 국경 개방. 확실하죠? 뭐, 러시아라든가, 지금 중국 이슈를 제외하고 말이죠.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 이게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한항공만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말씀이에요. 주가 말이에요. 네. 동남아나 대양주 노선 성수기 도래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여객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게 2022년도 4분기예요. 자, 이거 파란색 보이시죠? 자, 미주 노선 249%, 그리고 동남아 903%, 일본이 무려 1408%, 대양주라고 하면 뭐 괌이라든가 이런 뭐 하와이 이런 데까지 될까요? 네, 1500%까지. 국내선은 상대적으로 보이시죠? 네. 노선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자, 미주가 현재 41%입니다. 자, 19년도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동남아, 뭐 구주, 일본.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내선이 많고 미주 같은 경우에는 늘긴 늘었는데 대한항공이 좀 아쉬운 게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객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물 사업 볼게요. 4분기 계절적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생산 감소. 자, 글로벌 항공 운임이 내려갔습니다. 공급은 1% 늘었고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 공급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항공 화물기가 많이 는 거고요.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 화물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화물 사업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결국에는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화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수출하는 가벼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해 운임 해 네, 해상 운송을 통해서 보통은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항공을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는 그 두 개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 두 가지가. 자, 해운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무겁고 큰 그런 부피가 큰 제품들을 이동을 하겠죠. 석유라던가 자동차라던가 그리고 기타 컨테이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테이너에 들어갈 만한 제품들 말입니다. 그런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임이 비싸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항공으로 옮길 수 있는 제품들은 되게 가벼운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렇죠. 뭐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기판 그게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는 백신 또 그게 아니면 다른 기타 작은 것들 작고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그런 제품들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적인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가 결국에는 화물 운임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제 예상이 맞다면 하반기가 다가갈수록 더 화물 운임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화물 그런 운임이 아니라 네 화물 사업이요. 네 운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영업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게 아무래도 유가 때문이겠죠. 유가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임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복귀를 해서 그렇습니다. 유가가 가장 문제인데 잡힐 것 같은 유가가 뭐 이전보다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대한항공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겠죠. 여객 사업 전망을 볼게요. 자, 경기 둔화 속 여행 엔데믹 진입으로 여행 수요 회복 본격화 기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중국이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발 각국 입국 제한 강화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복성, 네, 뭐 중국 내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을 코로나 때문에 입국 제한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했더니 이제 보복성으로 현재는 지금 중국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장거리 국가들은 일단 비쌉니다. 여러분도 뭐 검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과거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쉽게 미국을 예전처럼 가거나 유럽을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네, 뭐 이것 역시 뭐 점차 한국행 방문 수요가 늘어나고 한국발 출장 관광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점진적 증가세. 동남아나 일본은 좀 아쉬운 게 일단은 그 좋은 슬롯이라고 하죠. 좋은 슬롯과 시간대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대는 좀 슬롯들이 좀 아쉽고 그런 시간대가 너무 아쉽고 가격을 보면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에어 보이시죠? 진에어 보이시고 제주 항공 보이시고 자 에어 부산 보이시고 티웨이 항공 보일 겁니다. 이게 되게 좀 늦게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가 사실 3, 4분기 들어서 완전히 마스크 해제라든가 다른 조치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엔데믹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솔직히 일본 1시간 뭐 1시간 반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저도 사실 대한항공 타고 일본 간 적은 없습니다. 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렴하니까요. 저렴하니까 저가 항공을 쓰게 되고 이게 지금 어쨌든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나 일본을 대한항공 타고 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많이 뺏기는 거죠. 과거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거의 유일한 국적기였다면 지금 LCC죠. LCC 그 저가 항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계속 뺏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 이 두 개가 이 여객 사업의 향후 전망을 나타낼 건데 현재로서는 둘 다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참고 자료를 놔뒀네요. 뭐 Airline Industry IATA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면은 2024년부터 좀 나아진다라고 좀 여기 2023년이 여기 있겠네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다른 국가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객 항공 이런 그런 글로벌 여객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또 볼 게 화물 사업인데요. 화물 사업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 경기 둔화 때문에 항공 화물 수요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고금리 정책이 돼 있죠. 1분기가 지금 중국이 2024년부터 2022년 4분기부터 이제 규제 완화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제 구매자 지수라고 하죠. 구매자 지수. 제조업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50이 넘었고요. 그만큼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객이랑 다르고 화물이기 때문에 뭐 생산이 정상화되고 중국 노선 공급이 증가되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게 있었네요. 중국에 들어가는 노선들이 이제 증가가 되어서 경쟁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성 고가격 수요 선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로 치면은 뭐 반도체고 자 미국 일본행 진단 키트 그리고 뭐 패스트 패션 그렇게 뭐 프로젝트성 수요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사실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볼게요. 화물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조금 더 뭐 이 정도에서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운송량이. 그리고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되면은 이 정도는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회복과 우리나라 반도체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임은 제가 거의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또는 뭐 6에서 뭐
5 후반에서 6 이 정도, 딱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다가 다시 소폭 상승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재무 건전성 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한항공이 재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기 시점이 다가온 회사채들이 많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인데 그 회사를 회사채로 빌린 돈을 이제 좀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회사채를 빌리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회사채를 갚아 나가면서 이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 정보 포털이 출처입니다.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자, 64%까지 회복했고 2019년 4분기죠. 자, 제주항공도 55%, 에어 부산도 57.8%, 에어 서울은 58.2%,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53.2%까지 여객수가 회복되었다. 그만큼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의 네, 그런 여객 숫자가 회복이 되었다. 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회복률이 44%에 그쳤고 아시아나 역시 승객이 37%만 돌아왔다. 이 두 메이저 항공사죠. 이 두 메이저 항공사가 상대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일본, 뭐 돈도 그렇고 심리적인 이유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유도 그렇고 일본 또는 동남아 대부분 베트남을 갈 거예요. 저도 베트남을 갔다 왔죠 최근에. 네, 그렇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조금은. 하지만 우리가 대한항공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아시아나와의 통합이죠. 현재 영국 쪽 발표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이제 합병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산업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그리고 한진칼에서 이제 유증 그리고 영구채 3천억 원, 신주 1.5 그리고 영구채 3천억 원을 해서 한진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이제 합병을 시키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1이라서 이제 이게 하나의 항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를 별도로 둘 수도 있고요. 계속 뭐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모두 역시 지금 윈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를 좀 얘기를 하자면 대한항공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3만 원까지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바라는 건 당연히 적정가는 3만 원 중반, 초중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PER이든가 그리고 PBR은 정말 낮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사항들이 일단 전제로 장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섹터라든가 다른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거기로 갈 것이냐는 이제 주주님들의 그런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는 돼야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되었다. 3만 원대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분 구조가 재밌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조원태 회장과 그리고 두 명의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죠. 뭐 조연아 사장님도 계시고
조현민, 네, 제가 뭐 이 대표님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3남매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에, 지금은 조원태 회장님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쏠려 있죠. 그리고 경영권도 방어를 한 모습이고요. 문제는 추후에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KDB 산업은행이 이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정상화되었을 때 자기들이 이제 투자한 금액을 이제 빼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득을 얻고 나가는 건데 이때 이제 그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정말로 조현아님과 조현민님, 그 조은태 회장님의 그런 형제분들이 욕심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또 한진칼 우라든가 한진칼, 네, 그런 종목들, 대한항공 우 역시 좀 상당히 많은 분쟁에 따른 시세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한항공 이야기를 조금 제가 졸려서 사실은 좀 비몽사몽한 경향이 있긴 한데 내용은 좀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대한항공, 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객 수요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 그리고 중국의 개방이 필요하다.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 정점은 지났다. 이제 하락의 정점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이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로서는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로서는 정말로 장기로 갈 수 있는지는 이제 뭐 주주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요. 필요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